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오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던져놔가지고 이것도 좀 파장인데 물론 뭐 약간 정리가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받지 않기로 했고 내란 정신이 먼저다. 오원식 의장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님도 정무적인 뭐 예전부터 그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저기 뭐야. 근데 지금 요번에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님은 상당히 예. 틀이 잘 짜여져 있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제도적인 틀에서는 역할을 잘하시는 분인데 예. 그야말로 상상력이나 창의성이나 아니면 도전이나 모험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치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의문표가 붙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요. 지금 이거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모험을 한 거기 때문에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도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 4개월 동안 네. 12월 3일 밤에 저기를 넘어가던 담장을 넘어가던 그 장면부터 탄핵을 이끌어내던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있었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이런 거를 왜 하셨을까? 네. 뭐 그거에 대한 해석은 뭐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개인의 일종의 국회의장으로서의 공명심. 예. 이게 상당히 있어요. 국회의장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장병은 뭐냐면은 뭡니까? 의장병은 그래도 내가 국회의장이라 됐는데 네. 필요한 과제를 좀 풀어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은 헌법을 고치는 게 가장 커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8년 전에도 네. 똑같이 그때도 탄핵 때 박근혜 탄핵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있었습니다. 네. 정세균 의장이 네. 이번 기회에 아예 개헌을 하자. 그때도 우리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저앉혔던 거고요. 네. 지금도 이번에는 특히 우원식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개인의 공명심이 작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예. 어떤 세력들에 포획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꽁심이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있잖아요. 같이 노시는 분들. 아이고 저도 나이로 봐서는 원로급 의장 절대로 같이 가서 안 노는 게 저는 하여튼 죽을 때까지 현역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원로들이 되면 원로병이 또 있어요. 원로들의 건 뭐냐면은 야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크게 뭘 해놓는다. 아마 그 원로들의 설득과 협박과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거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로 저는 딱 얘기합니다.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불순하다. 음. 불가능한 거는 뭐 어저께도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일단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않는 네. 한은 11일까지 국민투표법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11일까지 고치려고 그러니 며칠 남았어? 못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8년 전에는 국민투표법이 여기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관련된 규정이 예. 8년 전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에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국민투표하면은 야 그리고 내가 내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딱 하나를 정해서 그거에 안을. 대한 OX만 그렇죠. 치는 거거든요. 안을 정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책임 총리제도 넣고 뭐 4년제 중임제도 넣고 내각제도 넣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하냐? 뺏사람이 앉아서 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뺏사람이 앉아서 특유에서. 정하는 거는 이거는 뺏사람이 정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모여서 그렇죠. 위원회 모여가지고 특위원.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특히 저거 했던 거 우리가 37년 전에 예. 87 헌법을 만들었던 거여서 한 38년 전인가? 예. 그때 했던 건 뭐냐면 그때는 야 직접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다 묻어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건데 예. 지금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꼭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단시간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의견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저기 모여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진짜 불순한 건 뭐냐? 예.
딱딱 이렇게 전화해. 이재명만 빼고 하자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의 힘을 빼자.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자는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불순한 거지. 그잖아요. 예. 아니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 딱 나오자마자 다 같이 저기 이거에 대해서 다 여태까지 개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 그 같이 놀던 원로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명. 예. 왜냐하면 극히 지지세가 약한 사람들, 정치적인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 예. 그다음에 국힘 쪽에서도 존재감이 약하던 사람들을 뭐 3년으로 줄이자, 뭐 운운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저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만 오케이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한동훈이고 오세훈이고 막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재명만 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래서 자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예. 이런 불순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예.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는 못 막을 것 같아. 그렇지만 아마도 예. 투표 지지율은 조금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지지율이 좀 덜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책임 총리제니 이런 거를 막 난리들을 쳐. 예. 그러면은 책임 총리제 같은 거 안 한다고 이재명이 뭐 제왕적 뭐 대통령의 저기를 휘두른다 뭐 운운하면서 또 막 저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불순한 겁니다. 저는요. 예. 저는 강력한 내각제 반대자고요. 예. 내각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책임 총리제는 변형된 내각제입니다. 변형된 내각제다. 그동안 예. 책임 총리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건 뭔줄 알아? 뭐예요? 다선 의원들. 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기득권이 돼 있는 사람들. 이건 뭐냐? 우리가 뽑을게. 음. 왜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총리 추천제를 하재? 그때 이재명 대표도 이 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기득권에 맞아면은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안을 내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거는 예. 그렇게 되면은 야 우리나라가 무슨 죄예요? 우리나라가 총리제입니까? 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지.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다 모든 국민이 선호를 합니다. 예. 대통령제의 이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정과 외교 안보와 안전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예. 그 왜 저기 그 맨 처음에 재헌 입법 할 때 그 우스꽝스러운 몇 사람들이 그 재헌 입법 만들다가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이승만이고 예.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좀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 총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그 기득권들의 다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권력 체제가 아주 이상한 짬뽕이에요. 대통령제 플러스 총리제의 내각제 이상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통치 체제와 대통령의 책임을 줄이는 거예요. 네. 왜 박근혜가 저렇게 개헌을 피울 수 있었습니까? 그래 총리 알아서 해줘. 나 그냥 의전 총리도 해주고 나가서 뭐 네. 사과도 내 대신 해주고 이런 거예요. 윤석열 맨날 한덕수한테 밀어놓고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우리 자기는 뭐 커다란 뭐를 해야 된다 이러고서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부통령 있죠. 대통령 부통령뿐만이 예. 아니라 백악관에서 예. 미니스터 거기는 미니스터가 아니라 세크리터리예요. 예, 우리나라 왜 세크리터리. 미니스터라고 부르느냐? 예. 그게 총리제에 여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세크리터리들,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세크리터리 오브 뭐 예. 내셔널 디펜스 뭐 운운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내각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게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저는 저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이렇게 일했어요. 솔직히는 그 DJ 대통령은 저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조금 몸이 힘이 드셔서 체력이 딱 깨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각에도 많이 기대긴 하셨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데도
저기 총리한테 이해찬 총리한테 책임 총리라고 맡겼음에도 너무너무 신나게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한 건데 네. 우리가 그 대통령제의 진수를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왜 책임 총리? 그건 뭐냐? 이재명 힘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해야 될 사회 개혁, 정치 개혁, 경제 개혁, 그다음에 남북 평화, 그다음에 뭐 북극 개척 몰라. 이것까지 세계 평화 뭐 이것까지도 지금 막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부려먹읍시다. 아주 이러면 안 되나? 부려먹읍시다. 아니 저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이 참 좋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을 갖는 것뿐이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려먹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모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복이라고 얘기하고 모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려먹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체제가 하여간에 그 5년제 딸이 아니 하나는 홀수고 왜 하나는 짝수냐고. 그잖아. 저 국회의원은 4년이고 여기는 5년이니까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역학이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권력 체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야 되고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번에 아시겠지만 계엄에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재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마지막에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차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잘 끌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했는데 차기 대통령이 5년짜리잖아요. 말하자면 5년 단임제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사이클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5년에 대통령을 뽑으면은 2030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그때가 딱 2028년에 국회 총선을 하고 난 2년 뒤입니다. 2년 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특히 4년제 중임제에서는 절대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뽑는 기간하고 그 다음에 그 총선하는 기간이 2년씩 걸러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어떤 때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대통령이 만약 잘한다면 대통령이 그냥 너무 저기 한데 그러면 좀 저기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을 좀 더 뽑아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이 뭐 3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 것이. 아우 삐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뭐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 의장님께 그런 거 아니에요. 우 의장님은 충심해서 그러신 건 알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타이밍상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에 만약 개헌한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각 당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내란 세력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완전히 헌법을 파괴한 세력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냐고. 지금 반성도 안 하는데 사과도 안 하는데. 맞습니다. 저것들은 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요. 아니 재창당도 안 하고 당도 탈당도 안 하고 그다음에 출당도 안 시키고 난 정말 말도 안 돼. 어쨌든 그래서 개헌 논의도 지금으로서는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도 해야 돼요. 그럼요. 개헌 논의를 무슨 봉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몇 주 만에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1년은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면 제일 좋고 그때가 안 되면 총선 때 해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